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모델 가운데 사람의 버금가는 가장 높은 성능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에서 출시를 한 것인데요. 구글의 AI 기반이 되는 LLM인 제미나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챗 GPT의 LLM인 GPT와 같은 AI 모델인데요.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도 있고 코딩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멀티모달 AI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각이나 청각 등을 활용해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미나이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추론 능력도 함께 갖췄는데요. 이 LLM은 머신러닝의 규모에 따라서 울트라, 프로, 나노 이렇게 3개의 모델로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범용으로 쓰이게 되는 프로 모델부터는 구글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바드 지금까지는 팜2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제미나이로 또 바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점차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들은 언제나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큰데요. 일단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화물 차주단체 그리고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현재 6,000톤 정도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에 대한 물량들을 이른 시일 내에 12,000톤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물량을 한 달 사용분에서 2달 사용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네,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개별 소식이고요. SK가스가 미국의 ESS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전기 판매업 업체 그리드플렉스의 주식 18,200주를 약 697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주식 취득 이후의 지분율은 80%가 되고요. 예정일은 2025년 4월 30일입니다. SK가스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을 미국의 ESS 사업 진출이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이 그리드플렉스는 미국 ESS 사업 추진 을 위해서 SK가스와 파트너사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설립이 되는 현지 법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파트너사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신사업을 꾀하게 되는 SK가스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기대작 신작이죠. 스로넨 리버티 TL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8시에 출시가 됩니다. NC가 11년 만에 내놓게 되는 PC MMORPG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개발 중인 콘솔 버전은 내년 글로벌 출시와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TL을 향한 게임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지난 5월에 베타 테스트 목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혹평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NC소프트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을 이대로 내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NC소프트가 대대적으로 이 출시 시점을 상반기에서 올해 12월로 연기를 하고 수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자동 사냥이나 자동 이동 같은 자동 시스템들을 모두 없애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정을 거듭해서 이번에 지스타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지스타 기간에 개발진의 플레이를 통해서 TL의 시연 버전을 선보였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현장에서 터져나왔다고 하네요. 결국 TL을 향해서 이 기대감이 커지며 서버 폭주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지난 3일까지 사전 캐릭터 생성을 진행했었는데 5개 서버가 이미 조기 마감돼서 총 11개 서버를 추가적으로 오픈하고 각 서버의 수용 인원도 증설을 했다고 합니다. NC소프트 오랜만에 MMORPG에 대한 신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테마 관련 종목들의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초전도 물질을 찾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인 LK99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곳이었는데요. 한동안 시들했던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이번 공동연구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양자산업융합선도단과 퀀텀에너지 연구소 간의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소재 개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술과 인프라 공유를 통해서 선도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초전도 물질을 비롯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상용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협업 연구를 시작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주요 기업들과 상용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시간회에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테마성 흐름이 짙기 때문에 정규장 흐름 함께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임상 현장에서 쓰일 진료 지침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이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에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이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서 진료 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또 내성과 관련된 소식이 불거지면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약간의 이런 제압에 나선 가운데 어떤 흐름들을 기록하게 될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함께 그룹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